안녕하세요. 땅나와 공인중개사 윤보라입니다. 오늘은 맹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맹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고 도로가 없는 땅이라는 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맹지를 투자하면 안 된다. 맹지를 투자하면 건축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고 집가도 잘 안 오르고 되팔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도 맹지를 사셔서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실상 맹지를 아주 싼 가격으로 경매를 통해서 사서 맹지 앞에 도로에 붙은 땅까지 사게 돼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맹지 투자는 일단 토지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맹지가 다 같은 맹지일까요? 맹지도 투자해도 괜찮은 맹지가 있다면, 맹지가 알고 보면 맹지가 아닌 경우가 있다면, 맹지인 줄 알고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사실은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맹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적도상 맹지, 두 번째, 건축법상 맹지, 세 번째, 개발법상 맹지, 네 번째로는 감정평가상 맹지. 이렇게 맹지를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도상 맹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은 경우인데요. 지적도를 떼보았을 때 도로가 지적도상에는 없는데 실제로 가보았을 때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현황 도로란 도시지역에서는 4m 이상의 너비의 도로, 비도시인 이런 면지역은 너비가 2.5m 이상에만 접하면 이게 현황 도로라고 하는데요. 왜 2.5m냐 하면 자동차 한 대는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황도로가 있는 땅은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맹지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지적도상 맹지여도 실제 맹지는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지적도상엔 분명히 맹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장을 해서 위성 사진을 보면 2.5m가 넘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현황 도로라고 합니다. 만일 경매에 있어서 맹지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위치를 직접 임장해 본다던가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면 현황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맹지 가격으로 맹지가 아닌 땅을 살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법상 도로는 분할도 지목 변경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지적도상에는 맹지여도 현황 도로가 4m, 또 면지역에서는 2.5m의 현황 도로가 있다면 건축이 가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곳도 있으니까요. 지자체의 조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 분명 맹지였는데 임야인데 도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임도라고 하는데요. 산에 나 있는 도로를 말해요. 이것도 원칙은 건축 허가가 나진 않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황 도로라고 해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인 2.5m 이상이 안 되면 도로가 있지만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황 도로도 주택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주택 외의 식당, 창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4m 이상이 되어야 비도시나 면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적도상 맹지가 있다면 건축법상의 맹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도로가 있지만 실제로 갔더니 도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분명히 나라 땅인 국유지 도로가 접해 있어서 임장을 하러 갔다가 포장도 안 돼 있고 정말 1m도 안 된 매우 좁은 폭의 도로가 있기는 있으나 건축 허가가 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건축법상의 맹지면 토지를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가 있는데요. 도로에 접해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을 떼어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한 경우는 건축법상 맹지인데요. 이런 경우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맹지 종류 중에 세 번째로 개발 관련 법 중에서 맹지인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은 이제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이 국토계획법상 행위 제한에 걸리면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행위 제한에 걸려서 아무런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상의 맹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관련 법상 맹지 중에서 도로법에 위반이 되는 경우 도로법상 맹지가 있는데요. 진출입로를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변속차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또 불가능한 경우, 또 연결 허가 금지 구간인 경우 이런 것이 불가능하면 도로법상의 맹지입니다. 또한 하천법상 맹지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또 국어 점용 허가처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나서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서상 맹지가 있는데요. 맹지는 평가할 때 민법 제219조에 따라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감정가격에서 출입로 개설 비용을 빼서 감정평가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시 현재는 맹지이므로 맹지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맹지 탈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맹지로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 시에 신설 예정 도로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맹지가 실은 맹지가 아니고 보물일 수가 있으니 맹지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아까운 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매시장에서도 맹지라고 하면 거의 단독이나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맹지라고 나오면 그냥 덮어놓고 몹쓸 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꺼진 맹지도 다시 보셔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4m 이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 맹지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맹지라고 해서 그냥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